일산 호수공원 10분대 거리에 있는 마당과 정원이 이쁜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전원주택입니다. 도로 포함 땅이 192평으로 넓다 보니 전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건물도 100평 규모로 다락과 지층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산역과 시내와 호수공원이 10분대라 도심 속에서 조용히 전원 생활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진입로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급경사는 아닌데요. 완만하게 이제 올라오면 이 도로폭이 대략 한 6m 포장된 도로에 본건이 접해 있고요. 주차장도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본건의 주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가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아니에요. 우측 상단에도 써놨다시피 일반 매물이고, 연락하실 분들은 이제 집주인 연락처로 이제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위쪽에 이제 경사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이제 밭이 보이죠. 여기도 대략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 계시는 분에 의하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텃밭을 몇 년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텃밭도 이용 가능하니까 이제 쓰셔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출입문이고요. 그래서 주출입문도 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밟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단부터 해갖고 조경수가 이제 인상적으로 관리가 잘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에 이제 돌계단도 있고, 바닥도 계단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출입문을 열면 바로 문이 보여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걱정스럽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랑, 그러니까 이제 외부 주출입문이랑 내부 주출입문이랑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길로 가는 길이 쭉 되어 있고, 측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이고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그 조경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충분히 내부랑 외부를 이제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지금이 겨울이야 그렇지 이제 풀이 그 나무들이 좀 자라고 그런 시즌 때면은 더욱 울창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가면 되고요. 측면에 보면은 태양열 패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그 돌길을 따라서 쭉 가면 뭐 좌측에 항아리나 이렇게 전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공간도 있고,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게 이제 강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반려견을 좀 키우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고, 데크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건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건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흙바닥으로 마당하고 조경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당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나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이따 보실 텐데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올수리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층의 모습이고, 저렇게 이제 블록 솟아나 있는 지붕 같은 경우는 다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도 제가 가보니까는 한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 평수가 다락까지 지층하고 포함하면 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5인 식구나 6인 식구도 충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데크를 열고 들어가면, 데크를 밟고 여기 주출입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좀 큽니다. 대략 한 60평 정도 돼요. 내부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 원목으로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랑 내부랑 이제 방음이랑 뭐 소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다란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건물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식구 수가 많으면 신발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로 좀 쓰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남양집이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좀 따스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깔끔하죠. 내부 상태도. 그래서 이 층고가 높으면은 유일하게 이제 보면 집이 굉장히 좀 그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좀 넓어 보이고 좀 공간감이 탁 트여 있어서 좀 개방감이 있고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도 좀 있다 보니까 창 개수가 있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갔을 때도 굉장히 좀 따스했고요. 그래서 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따스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벽면은 이제 보시면 흰색 톤으로 마감을 했고요. 바닥은 이제 그 나무 원목색으로 해서 데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목재로 해서. 또 여기도 보면은 크게 뭐 손볼 것이나 그런 것은 없어 보이고 그냥 들어와서 바로 살면 될 정도로 컨디션이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이따 볼 텐데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베란다인데 이쪽으로 또 나가면은 추가적인 이제 아까 봤다시피 정원으로 바로 이어지고 추가 이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가 공간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을 좀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평수가 60평인데 방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큰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안방 하나, 화장실이 두 개, 그 다음에 거실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본 것처럼 미닫이로 되어 있고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방 겸 거실도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등이나 그 다음에 천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몰딩이 없죠. 몰딩을 다 떼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깔끔하죠. 조명도 많이 달아서 밝은 느낌이었고요. 붙박이장도 나무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도.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천장이랑 뭐 바닥 타일도 최근에 수리를 해서 그런지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공용 화장실. 그리고 손잡이가 하나 보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있었잖아요. 그 주차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 그리고 원목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흰색 톤의 그 바닥만 원목색으로 해서 좀 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모습이고 정면에는 저쪽이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그 사시면서 관리를 잘 했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도 원목으로 잘 되어 있고 네, 반딱반딱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도 보면은 그 화이트 톤으로 이제 마감을 잘 했고 그리고 2층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햇빛이 좀 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불을 안 켜놔도 될 정도로 좀 그 밝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층은 평수가 대략 한 21평 정도, 21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그래서 2층은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 집에 같은 경우는 총 그 방 개수는 총 4개고요. 화장실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화장실이 적으면 좀 하나 있으면은 출근할 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이제 도심 속 전원 생활 하면서 자녀 키우는 분들한테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이 이쪽은 베란다고 여기는 또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도 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전부 다, 제 생각에는 방문이나 이런 것도 새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통창하고 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짐을 빼서 좀 그 군데군데 뭐 운동기구나 이렇게 그냥 공간을 좀 차지하는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요. 지금 다락을 열고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붕을 봤을 때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이제 어떤 창고로 쓸 수가 있고 대략 한 1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층인데 사실상 그냥 1층으로 보이는 거죠. 집이 좀 더 1층부터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차가 두 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대는 대고 한 대는 또 창고 공간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지층인데 지층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지층이 이제 그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37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물어보니까는 방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창고 겸해서 영화관으로 쓰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올라가면은 이제 1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본건 바로 옆에 여기가 대략 한 20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위반 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층하고 1층, 2층에서 단독주택, 뭐 철권, 그다음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 평수를 본다고 하면 지층이 37평이고요. 1층 60평, 2층 21평, 그리고 다락은 10평에서 대략 규모가 100평 정도가 되는 평수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옥내 여기가 이제 두 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사용 승인을 보면 2004년 건축했습니다. 승인이 그래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사항도 뭐 특이 사항 없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면 이제 본건이 이렇게 있고요. 위성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건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쪽에서 햇빛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남향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로가 대략 한 6m, 5에서 한 6m 도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 본건이랑 이렇게 이제 지적들 보면 비슷해요, 규모가. 그래서 이 땅도 그냥 텃밭으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사면은 거기 텃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이런 그 물류센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택, 여기는 이제 사실상 전부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주변에 이제 뭐 혐오 시설이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1분이고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좋지만 차가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무난한 편이고요.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일산 호수공원,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되게 유명하고 이쪽이 사실상 어떤 이제 시내고 번화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5분 5km입니다. 가깝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쪽이 전부 다 시내고 여기 주염역도 있고요. 이거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수공원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역도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일산역이 이제 경의 중앙선이 이제 13분 3km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아래 보면은 이제 3호선 주염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사실상 일산 시내나 이런 쪽은 다 이런 쪽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SBS 일산 센터도 있고요. 이쪽이 이제 MBC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죠? 그래서 전원 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좀만 나가면 시내랑 뭐 해서 생활권이 전혀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산 동구청도 이제 19분 5km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보면은 고양시청이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 시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20분 7km면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권이 좀 괜찮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20km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포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내비로 찍어보니까 한 20km, 50분이면 갑니다. 이 20분 거리에. 물론 이제 차 막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마포구 기준으로 서울까지도 50분이면 가고 위쪽으로는 이제 파주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김포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한강이죠.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은 이제 강서구, 그다음에 고양시랑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또 은평구.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으로 빠지기에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매매가는 이제 집주인이 내놓은 게 9억 원입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내놔 있었고, 단독주택, 그래서 평수가 있고, 주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여기 있는데요. 우측 상단 여기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 이렇게 깔끔하고 올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집만, 그 몸만 들어오고 이사만 하면 될 정도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자식들,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 그 부모님 모시고 좀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시내랑도 가깝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서 그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